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입니다. 자, 뭐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새벽에 있었던 지금 8시 네. 직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야,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요. 뭐 사실상 단일화 결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결국 어제 토론회까지도 그런 뉘앙스 나는데 넥타이 색깔이 좀 비슷해서 왜 넥타이 색깔 같을까? 원래 그런 것도 고려해서 나오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넥타이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줬던 넥타이예요. 뭐 그런 거 보면 넥타이 색깔도 의미가 있는데 왜 같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새벽에 만나가지고 새벽 3, 4시쯤에 협상을 했고 오전 8시에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단일화 얘기 이거 예전에도 몇 번 했었어요. 단일화 되면 효과라든지. 예. 돼도 좀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주제 다 바꾸고 단일화 얘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 화요일 청기누설에서 사실은 그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이틀 그러니까 뒤에 할 걸.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저거 다 빼고요. 예. 뻔한 얘기 빼고 예. 지금 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촌철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렇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 지금 듣고 싶어. 그래서 막 지금 보면 우울하다. 이 뭐냐 이런 분도 있고 예. 또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판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뭐 단일화 했겠죠. 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거를 도움이 부정한다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정신승리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로까지 파괴력이 있으면서 이게 쉽게 말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제가 볼 땐 게임 체인저 못해요. 게임 체인저 되기는 어렵다. 왜 네. 그러냐면 이거는 이틀 전에 지금 분석을 한 게 그거예요. 네. 이틀 전에 그 했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2가지가 있었어요. 네. 2월 25, 26일 이틀간 조사한 거였는데 이 조사에서 보면 희한한 게 사자 구도에서의 그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격차보다 양자 구도로 가니까 지지율 차가 좁혀지더라. 줄어들었어요. 뭐 이런 현상이 다 있냐.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왜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를 그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짚은 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틀 전 청기누설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면서 네. 그때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추려드리면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많이 빠졌어요. 네. 한 6, 7% 정도 남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게.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단일화 국면이 연출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쭉 올라간 적이 있었고 네. 사실상 결렬됐네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쭉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 이 두 번의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쪽 저쪽 다 빠져나간 모양새요. 다시 말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이미 수렴이 돼버렸다. 일단 이게 1차 진단이에요. 첫 번째. 예. 이때 그 중앙일보고 JTBC가 이제 합동으로 했던 패널 조사를 보면은 네. 안철수에서 이제 그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이제 그 갈아탄 걸 보니까 한 17%대 8% 차이가 난다. 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무슨 얘기냐면 단일화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시 옮겨갈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이미 옮겨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까지 사이즈가 크지가 않다라는 게 1차 진단이고요. 네. 그러면 미세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안철수 지지표 가운데 6, 7% 정도.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 구도로 가면 사자 구도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드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네. 남아있는 지지층만 놓고 보면 오히려 상대적 이재명 선호층이 높더라. 이 남아있는 네. 진짜 이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6, 7%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 쪽이 더 많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단순 계산해보면 그렇게 지금 이게 그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사자 구도일 때보다 양자 구도일 때가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진다. 네. 일단 그 엊그제 이제 그런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분석이 맞다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전체 사이즈에 있어서의 어떤 그 표는 1 내지 아무리 많아야 2%포인트 정도다. 2%다. 2%다. 1 내지 2% 예. 포인트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에다가 어제 저희가 우상호 총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상호 총괄은 1~2%의 초박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결합을 시키면 단일화 부분이 이제 그 발생을 하더라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2 내지 3%다. 2~3%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 이제 그 2 내지 3%의 그 사이즈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판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어떤 거죠? 시점인데요. 아, 시점이 중요하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 예. 번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시작이 되는 날 합의를 봤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정석 그림은 이런 거예요. 단일화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래가 뭐 붐을 보여줘야 돼요.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대세론으로 그냥 쫙 몰고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그게. 아니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지만 예. 올라가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공표 금지 맞습니다. 기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효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시점이 그렇다는 거네요. 요거 하나하고 예. TV 토론이 끝나는 날 또 합의를 봤어요. 아, 그것도 좀 공교롭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양쪽이 맞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계약진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 앞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후 선거판은 서로 비교 평가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각각의 유세장에서 서로 자기 얘기할 거. 서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판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기적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뭐냐? 일방적 주장과 전망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될 거냐면 각종 썰이 끼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썰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썰들이 그러니까 네. 그 끼어 들어갈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분위기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대세몰이로 나서겠죠. 네. 이제 끝났다. 통합 정치다, 뭐 단일화 됐다, 이게 대세로 나갈 것 같아요. 게임은 끝났다. 예. 게임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끝난 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서 한 표만 하시면 이제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세몰이로 갈 예.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역작용이 발생할 그렇죠. 거죠. 결집해달라. 진영 결집이 나타날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윤건영 의원도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그게 얘기하고 사실 상당히 컸었어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렬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결집이 돼서 결국 이긴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것은 그 이 두 개의 일방적 주장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양상으로 3월 9일까지 갈 거라는 것이다. 거예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그 게릴라성의 썰들이 어떤 그 작전주처럼 네. 치고 빠지고 하는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판을 가르는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일단 자 정리를 해보죠. 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로 양극단화 현상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진영 대결 양상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계산적 접근은 거의 이제 그 사라져 버렸어요. 네. 계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는 총력전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뭐 이거 앞뒤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총력전이에요. 이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그 판이 갈리냐면요. 네. 진영 충성도에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충성도에서 갈린다. 결국은 진영 충성도에서 갈리는데 이 진영 충성도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어떤 인물적 매력으로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어필을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인물적 매력 어필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 대선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혼전 양상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으로 이제 가면서 어떤 그 차기 정부에서 어떤 판과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설득해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게 결국 판을 가르는 중요한 캠페인 요소가 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결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결집.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 내지 3%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영 결집도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뭐 2 내지 3%라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득표가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2부에서 인터뷰 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을 좀 전망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좀 보는 원래 30% 플러스 알파인데 많으면 40까지도.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 진보 진영이 결집할 거다. 그렇죠. 이제 이 주장인 거잖아요. 네. 이 주장인데 여기에는 또 역 부분들도 있을 거.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본 투표에 또 많이 나와요. 그럼 또 이제 그 반대쪽이. 자극 요인이 예. 그렇게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많이 있다 그러면 본 투표에 또 다시 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예. 결국은 문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 진영의 논리를 정교하게 짜서 네. 설득을 하느냐. 결국 이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네. 여기서 결국은 박빙 승부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빙일 것이다. 네. 어쨌든 뭐 갑자기 있는 단일화 그렇지만 우리 머털 도사님 말씀으로는 그 시기 같은 것도 중요하다. 토론회도 끝났고 블랙아웃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게임을 체인지할 정도의 효과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박빙의 어떤 상황이 투표 개표할 때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시네요. 예, 제가 볼 때는 2-3% 2-3%의 어떤 게임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하여튼 뭐 새벽에 대한민국 진짜 하루가 1년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 네. 거죠. 왜 지금까지 그 계속 거부하던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놓친 거 사실 하려면 지난번에 몇 번 할 기회가 있었죠. 타이밍을 놓친 건데 왜 지금 와서 단일화에 합의를 했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 댓글도 있는데 네. 이걸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엑스파일 얘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댓글 중에 이게 뭐냐 이게 이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별로 솔직히 일단 저는 엑스파일을 안 봤어요. 네네네. 엑스파일을 안 봤고 그다음에 그 엑스파일이 어떤 주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았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거라면 논리적으로 분석을 논리적으로 본다면 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하러 손을 잡습니까? 제 말이요. 안철수 그것도 후보. 맞지 않고요. 그 엑스파일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뜨거 해가지고 단일화에 나섰다.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거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뭔가에 어떤 삐져 있다가 아하.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면을 세워주고 오해를 푸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봤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타이밍이? 예,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초초박빙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하.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구경꾼의 그렇죠. 관찰일 판단일 뿐이고, 예.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저는 여러 국민의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은 그분이 직접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안철수 후보 직접.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병부님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안 된다고 김종배님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 했어요. 죄송하네요. 죄송하다고 네. 말씀을. 뭐 어떤 죄송할 건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안 된 건 이때까지 안 된 건지 안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 여부를 재는 가장 중대한 어떤 그 기준점은 15%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렇죠. 있어요. 예, 15%. 15% 안정적 15%를 안철수 후보가 유지를 한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악몽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반토막도 더 났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일 중요했던 컸겠죠. 요인이고요. 6, 7. 예. 저 여론조사에 따라서 5% 밑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예. 그거 더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엑스파일 얘기도 있습니다. 가사님 한가에 떠도는 엑스파일 뭐 의심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안 되면 깐다더니 깔 게 진짜 있나 봐요. 오드리님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 주셨고요. 경기도지사 나올라나 성국홍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당신이 뭐든지 하고 싶은 걸 찍어라. 뭐든지. 네. 예. 서울시장은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네. 한다면 경기지사 정도 급이 맞지 않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는 경기지사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에요. 네. 이분 대권이 다음 대권 생각을 하겠죠. 한다면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또 SNS 글을 쓰긴 썼더라고요. 환영한다고. 진짜 환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짜여진 어떤 각본이었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마음의 상처는 다 준 거거든요. 짜여진 각본은 아니에요. 예. 짜여진 각본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전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그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계속 가동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자, 안철수와 이태규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태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안 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가지고 강경하게 발언을 했잖아요. 네. 강경하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설득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당 전체 차원에서 뭐 전략적 고려 이런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마음에서 왔다 갔다 했다. 다 그렇지.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얘기는 결국 그분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네. 마음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예. 갔다가 다시 온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네.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만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준석 그거는 있었을까? 그거는 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후보라면 고려를 했을 수 있겠죠. 단일화 끝났어. 네. 라고 했을 때 혹시 이제 그 이 선거의 논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본인만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데 자기는 주관적이라서 자기 이기는 줄 알고 그렇죠. 자기 많이 받는 줄 알고. 항상 문제는 이제 유세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일화를 그 파토를 내어버리면 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혹시 기대를 했었을 수도 있죠. 혹시나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네, 다 추정이고요. 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경련님 안철수 지지자 열받아서 이재명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게 뭐 일부 왔다 갔다 아마 하고 갈리겠죠. 무효표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당연히 갈리겠고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엊그제 분석하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네. 안철수 후보 층에서 윤석열도 싫다, 이재명도 싫다는 층이 또 있어요. 있어요. 3분의 1이. 그분들은 무효. 그분들이 뭔가 문제는 투표 포기로 하느냐. 그렇죠. 투표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또 사실은 그것도 봐야 될 측면입니다.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 분석할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엊그저께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서 그거는 빼놨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투표 포기로 간다면 사이즈는 더 작아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중도는 이재명으로 더 갈 듯 김소영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요. 역풍 결집 이렇게 하면서 라 군어님은 그래도 1에서 2% 근데 이번에 1에서 2%가 크려나라고 얘기를 또 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믿음이 안 간다. 안철수. 또 국민들과 약속 그리고 고인까지 들먹어 놓고라고 SEO님께서 글까지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갑자기 선언이 됐던 단일화. 정말 이거 소설로 한번 써도 이 시점에 단일화 될 거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점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하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엊그저께 이 안철수 표 중에서 이재명 선호층과 윤석열 선호층 분석을 네. 하면서 그때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 오디오로 들려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서 서울신문 한국갤럽 조사도 언급을 하면서 당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그런 추이가 잡혔다라고 발언하는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나 엠브레인 퍼블릭 그 조사 말고도 당 조사에서도 계속 그런 추이가 잡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이준석과 윤석열의 어떤 두 사람에도 관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는 물론 자신의 대표 생명이 걸려 있지만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죽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라도 더라는 심리가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항상 저는 이준석 대표 저번에 인터뷰도 같이 했는데 논리는 딱 하나예요. 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럼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요. 굳이 부를 필요가 뭐 있냐. 이제 본인
객관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건 한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냐 윤석열 후보냐 누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불안하죠. 상당히 불안하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보험을 하나라도 더 들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험인지 그러니까 실보장이 되는 보험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계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안철수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오히려 이재명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분석이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됐던 게 아닌가. 또 이것도 모털도사님께서 본인이냐 객관적이냐라는 뜻에서 또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조경태 의원이 했던 얘기는 네. 제가 볼 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요. 단일화 전과 후가 다르다.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그다음부터 분위기 탈 수 있다. 그 말도 사실은 일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긴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분위기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 눈여겨봐야 되고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점도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글을 주고 있는데, 예, 뭐 정말 정치는 생물이고요. 단일화 가능성이 0.0001% 남아 있다는데 그게 실현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오늘 청기 누설도 특별하게 우리 모털도사님 짚어주셨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또 뭐 투표 유권자로서의 투표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만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 두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시면 네. 그 진영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마 1차 가늠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청기 누설 합니까? 다음 주. 예.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예. 네. 하여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네. 사전 투표까지 보시면 뭐 또 뭔가 또 알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네. 청기 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